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최덕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모든 직장인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관심이 갈 만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대 은행을 다니는 임직원들이 지난해 받은 상여금이 무려 2조 3천억 원입니다. 은행 임직원들 연봉 얼마나 받는지도 공개됐는데 평균 연봉 역시 억소리가 납니다. 1억 원을 훌쩍 넘겼는데요. 금리가 계속 올라서 다들 힘든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돈 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런 이유로 요즘 은행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죠. 요즘 경기 흐름이 좋지 않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5대 시중은행 1년 전과 비교해 약 1%포인트 올랐습니다. 여기에 내 집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가 많이 올랐죠. 월급 들어왔다 해도 내 통장에 돈 언제 있었냐는 듯 순식간에 상당 부분 대출금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건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이자 수익과 연봉은 계속 높아만 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네, 자, 은행의 이자 수익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됐습니까? 네, 실적 발표를 마친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총 30조 9,366억 원으로 거의 31조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7조 3,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농협은행의 수치입니다. 지난해보다 15% 가까이 급증하면서 우리은행의 이자 이익을 1,500억 원가량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늘어나는 건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순이자 수익은 하락했지만 대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대출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계대출은 총 684조 8,018억 원으로 2년 만에 가장 큰 월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2조 4천억 원 넘게 늘어난 건데요. 특히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연속 2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겁니다. 네, 올해는 가계만 힘들었던 건 아니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확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업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4대 은행의 기업 대출은 66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말보다 6% 늘어난 172조 원에 달했고요. 다른 은행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중 하나은행은 올해 기업 대출이 작년 말 대비 11%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무려 38%나 급증했는데요. 나머지 은행들도 대기업 대출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에 이른다는 점인데요.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122.3%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이렇게 이익이 가파르게 늘다 보니까 이 은행의 임직원들 급여도 그만큼 늘어난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대 금융지주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처음으로 모두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인터넷뱅크 카카오와 토스도 1억 원 마찬가지고요. 네.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성과급으로만 2조 3천억 원, 희망퇴직금도 1인당 3억 5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기다 기본 퇴직금까지 합하면 실제 받은 돈은 더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은 얼마 전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소상공인도 또 기업들도 힘든데 은행만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은행권을 상대로 횡재세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횡재세는 뭘까요? 네, 횡재세 논란 재점화되고 있죠. 횡재세란 경제 상황에 따라 과도한 이익을 본 기업에 정부가 징수하는 부가세를 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걷어가겠다는 건데요. 국회에서는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 초과 이익의 50%를 법인세로 걷거나
이자 수익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도한 이익을 세금 형식으로 다시 받는 건데요. 실제로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우선 프랑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은행 초과 이윤세 등 유럽연합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를 도입했다는 점이 이런 논의에 힘을 싣는 사례로 거론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를 누진 구조로 걷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중 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과세 방식으로 특정 민간 산업의 이익을 걷어가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괜찮을지, 또 반대로 은행의 손실을 보면 그때는 보전해 줄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은행권 횡재세 도입 논의가 거론되는 만큼 이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좋아했던 은행권에서는 상당히 좀 좌불안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대책을 고민하고 내놓고는 있는데 한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초 대출금리 인하와 대환대출 상품 등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 역할을 위해 어떤 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를 낮출 때 가계빚 억제라는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어서 수수료 인하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렇게 빚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지만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실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 내가 이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실질 임금 통계가 새로 나왔습니다. 6개월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 월급이 적어졌다, 받아도 빛의 속도로 사라진다는 느낌이 기분 탓만은 아니었네요. 네, 통계로 증명이 된 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와 일용직을 모두 합친 평균이 391만 6천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1% 오른 건데 이것도 세금을 떼기 전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져보면 무려 7%나 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실질 임금은 1.6% 정도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든 상황인 건데요. 월급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살림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과거에 비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서비스가 줄어들고요. 허리띠를 졸라매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악순환이 계속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에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 은행 횡재세 도입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역대급 수익을 낸 은행권, 고금리에 힘든 서민과 기업들을 위한 과감한 조치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덕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